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데는 반드시 옛날을 본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황이 진나라 군주 효공에게 어떻게 등용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진나라 기득권 층과는 어떤 논쟁을 하여 제도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361년 진나라 효공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포고령을 내리자 위나라에 있던 상황은 진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진나라에서 상황은 효공이 아끼는 신하 경감의 빈객이 되었고 처음에는 위나라 출신이라 하여 위양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상황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경감을 통해 효공을 만난 상황은 첫 번째 유세에서 많은 말을 했지만 효공은 때때로 졸며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물러나오자 효공은 경감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빈객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인데 어떻게 임용할 수 있겠는가? 경감이 상황을 나무라하자 상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께 과거 오제가 나라를 다스린 이치와 계책을 말씀드렸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닷새 뒤에 한 번 더 군주를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황은 다시 효공을 만나 이번에는 우왕, 탕왕, 문왕, 무왕의 통치 방식인 왕도를 설명했습니다. 효공의 반응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경감으로부터 핀잔을 받은 상황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효공은 상황을 잘 대해 주었지만 등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밖으로 나가자 효공은 경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빈객은 괜찮은 사람이니 그와 더불어 이야기할 만하오. 효공이 한 말을 전해들은 상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께 춘추시대의 5명의 패자가 나라를 다스린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쓸만하다고 생각하셨군요. 진실로 저를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상황을 만난 효공은 상황의 말에 흥미를 느껴 무릎이 상황 쪽으로 다가가는 것도 몰랐고 며칠 동안 대화를 해도 실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 두 사람은 상황이 구상하는 병법의 내용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경감이 효공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를 묻자 상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공께 사망오제의 도를 실행하면 하은주 3대에 견줄 만한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군께서는 나는 너무나 멀고 길어서 기다릴 수 없소. 그리고 어진 군주는 자기가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제왕의 업적을 이루기를 기대할 수 있겠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주군께서 기뻐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은나라, 주나라 임금 때의 덕행에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상황은 효공이 어떤 통치 방식을 원하더라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 같은데 과연 그랬을까요? 상황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공부는 법과 사상이었고 그는 법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나라를 찾던 중 때마침 진나라 효공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상황이 준비된 사상가였고 그의 사상이 상군서라는 책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상군열전이 상황의 변법을 포함하여 그의 생애를 소개한 것이라면 상군서는 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군서는 모두 26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2편은 제목만 있고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상군서는 상황이 모두 지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책의 일부 내용은 상황이 직접 썼고 일부 내용은 후세 사람들이 썼지만 상황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군서는 대체로 기원전 260년에서 233년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 기원전 260년에 발생한 장평전투의 일입니다.
또 기원전 233년에 죽음을 당한 한비자가 한비자 5도편에서 지금 나라 안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상한과 관중의 법을 집집마다 수장하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기원전 233년 이전에 상군서와 비슷한 법령집이 이미 널리 전해졌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상군서 제1편은 법을 바꾸다, 법을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진 경법입니다. 효공이 상앙, 감룡, 두지 등 세 사람과 함께 법과 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논의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효공이 법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까 두려워하자 상앙이 말했습니다. 신이 듣건대 확신 없는 행동은 성공할 수 없고 확신 없는 사업은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군주는 변법의 생각을 급히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우직한 자는 이미 이뤄진 일에 대해서도 어둡고 지혜로운 자는 일의 발단이 싹트기도 전에 미리 알아차린다. 백성은 시작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성취한 공은 함께 즐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법은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예는 정사를 편히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은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으면 옛날의 법을 모법으로 삼지 않고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옛날의 예를 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기득권자이자 보수주의자인 대부 감룡은 법과 제도를 바꾸면 세상 사람들이 군주를 비난할까 두려우니 지금의 풍습과 법으로 다스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평범한 사람은 옛 습관에 안주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들의 견문에 얽매인다 라고 비판한 뒤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비록 예제는 달랐지만 왕업을 이루었고 춘추호패는 비록 법제는 같지 않았지만 폐업을 이루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법에 구속됩니다. 현명한 자는 예를 고치고 불초한 자는 예에 구속됩니다. 예에 구속되는 자는 이를 같이 상의할 수 없고 법에 제압되는 사람은 변법을 같이 논할 수 없습니다. 군주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감룡과 비슷한 보수주의자인 두지 또한 100배의 이익이 없으면 법을 고치지 않고 옛 법제를 모범으로 삼으면 허물이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상황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과거 왕조마다 다스리는 방법이 모두 달랐는데 어느 왕조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지, 또 제왕들은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예를 따라야 하는지를 묻고 자신의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예와 법은 시세에 맞춰 확정하고 제도와 명령은 각기 관련 사안에 부합하고 무기와 장비는 각기 쓰기가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이 말하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데는 반드시 옛날을 본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의 왕업은 옛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흥성할 수 있었고 하나라와 은나라의 패망은 예제를 바꾸지 않았기에 그리 된 것입니다. 옛 법을 반대하는 자를 반드시 비난할 것도 없고 옛 예제를 준수하는 자를 크게 잘한다고 칭찬할 것도 없습니다. 세 사람의 논쟁을 들은 효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옳죠. 내가 듣건대 궁벽한 거리에 사는 사람은 식견이 좁아 기이하게 여기는 게 많고 편견을 가진 사람은 논쟁을 많이 한다고 들었소. 우직한 자가 비웃으면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슬퍼하고 분별 없는 자가 즐거워하면 현명한 자는 그것을 애도하오. 세속의 편견에 얽매여 의논하는 것에 과인은 미혹되지 않을 것이요. 마침내 법을 바꾸기로 결단한 효공은 황무지 개간을 독려하는 간초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진나라의 제도개혁은 상황의 뜻대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간초령의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